안녕하세요. 북경반점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남해 영상 주석달기인데요. 이덕일 역사TV에서 방송했던 주제가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교과서 사만의 위치 비정이라는 이덕일 선생님의 강의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오늘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덕일 선생님의 오류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그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요, 삼한의 크기에 대한 거예요. 삼한의 크기. 자, 뭐냐면 삼한은 방사천리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사방사천리다. 예, 이덕일 선생의 주장에 의하면요. 자, 요 부분을 저는 이덕일 선생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앞 시간에도 제가 방송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 부분을 간단하게 원포인트로 짚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덕일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서는 바다를 한계로 삼고 남쪽은 외와 접해 있다. 자, 일단은 한은 삼한을 얘기합니다. 삼한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방이에요. 대방. 대방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삼한을 찾을 때, 이 삼한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방이 어디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대방을 어디로 보느냐. 식민사학은 대방을 요 황해도 남쪽, 그러니까 지금의 여기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기를 이제 뭐 삼한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부 학자들은 대방이 또 요동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동을 여기로 보시는 분들은, 요동 양평을 여기로 보시는 분들은 삼한을 또 요쪽으로 봅니다. 예. 여기로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복귀대 교수시죠. 예. 자, 그리고 또 요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쪽에 뭐 낭야산 뭐 이쪽 보시는 분들은 또 뭐 이쪽 인근으로 삼한을 보겠죠. 그리고 저처럼 여기 지도에 다 나와 있는 요로 보는 사람들은 또 대방을 요쪽 언저리로 봐야 되겠죠. 요쪽 언저리로.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뭐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천천히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덕일 선생의 강의를 보면요, 동서는 바다를 한계로 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서는 바다를 한계로 삼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볼까요? 뭐 대충 말씀드리면요, 제가 왜 형대와 석가장 사이에 발해가 있었다. 여기 형수호까지 포함해서, 형수호까지 포함한 형대와 석가장 사이에 여기가 발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자, 두 바다 사이가 어딜까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럼 삼한은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대방의 남쪽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이 언저리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접자를 쓰면은 바로 맞닿아 있는 것. 남쪽은 외와 접했대요. 남쪽은 외와 접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한이 이 지역에 있었다면요, 이 지역에 있었다면 외는 이 밑에 있었다는 거죠. 접해야 되니까요. 예,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도 틀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갖다가 외와 접해 있다라고 접했다는 쓰는 거죠. 거예요. 그런데
사방 사천리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우리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덕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마는 사방 사천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원문이 있거든요.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죠? 방커스첸리라고 돼 있어요. 방가사천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일단 사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 앞에 넉사자가 없죠? 예? 넉사자가 있어야 사방사천인데 넉사자가 없어요. 원문에요. 그리고 여기 가자가 들어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방사천리인데 방사천리에 이르는 정도다 이런 말이에요. 예, 이거는 가능성이란 얘기죠. 가능이란 얘기예요. 가능. 방사천리에 이르는 정도로 크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사천리 정도에 이른다. 예, 충분히 그만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가짜를 썼다는 거는요. 어쨌든 원문에 보면은 원문에는 사방사천이라는 말이 없어요. 방사천리예요. 방사천리. 근데 이분은 사방사천리라고 해석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덕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방사천리에 이 사자는 빠져야 돼요. 그러면 방사천리는 뭐냐? 방사천리. 자, 방사천리는요. 제가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 동영상이 있죠. 예, 거기를 보시면요. 자,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은 자, 저는 이제 부여를 가지고 했는데요. 방 2천리는 20만 평방리이고 방 100리는 만 평방리이고 이것이 뭘 뜻하냐면요. 한 변의 길이 또는 둘레가 아니고요. 방 2천리는 면적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면적의 개념이다. 예. 방 2천리는 면적의 개념. 방 4천리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요. 앞에 평자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평방 2천리다. 평방 4천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예. 앞에다 평자를 하나 차라리 넣는 게 사자를 넣는 게 아니고요. 넉사자를 넣는 게 아니고요. 평방 4천리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방 4천리라는 개념은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고 이걸 동영상으로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걸 다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래서 간단히만 개념 설명을 드리면요. 가로 세로 백리가 기준입니다. 백리. 여기도 백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 백리 된 걸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방백리라고 하는 거예요. 방백리. 그런데 그러면 방 200리는 어떻게 되느냐? 방 200리는 이 백리 곱하기 백리에서 이쪽으로 200, 이쪽으로 200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제가 면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면적으로 4배가 돼요. 면적으로는요. 가로 세로가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백리 곱하기 백리가 기준이면 방 200리는 여기다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면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200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200 곱하기 200이 아니고요. 이게 방 200리예요. 그럼 방 4천리, 방 2천리 어떻게 하죠? 방 2천리는 이 백리 곱하기 백리에 곱하기 20개를 하는 겁니다. 20개. 예, 그리고 4천리는 곱하기 40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개자의 약자입니다. 이거요. 예, 개자의 약자예요. 그래서 20개, 40개를 이 백리 곱하기 백리에 자, 그럼 더하기 40개가 되고 더하기 20개가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참고할 만한 걸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참고할 만한 게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적도죠. 우적도 제가 이거 직접 박물관에 가서 찍어온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 키만 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이는 이 격자 하나가요. 격자 하나가 백리 곱하기 백리예요.
그럼 우적도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백리 곱하기 백리를 기준으로요. 그게 이렇게 큰 면적의 단위를 세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백리 곱하기 백리라는 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된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거 조금 제가 가까이서 찍은 건데요. 자, 이게 백리 곱하기 백리다. 실제로 제가 재보니까 이게 백리 곱하기 백리쯤 나옵니다. 이 크기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적도 해설을 보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매 방마다, 여기 이게 하나의 방이죠. 매 방마다 절지 백리입니다. 절지 백리. 그러니까 이게 100 곱하기 100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방 백리다. 100 곱하기 100이 면적인 방 백리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시면 무슨 뜻이죠? 이덕일 선생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에 가로를 2배하고 세로를 2배 하면 4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덕일 선생은 어떻게 계산하셨죠? 이거를 이 기준에 가로를 40배, 세로를 40배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100이고 여기가 400이면 되는 거죠. 4천이 되는 거죠. 4천. 말하자면 1 곱하기 40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40. 근데 이걸 40 곱하기 40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면적이 다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천리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방 백리를 자, 한 줄로 40개 늘여선 한 줄로 40개를 붙여놓은 이 크기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네모나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 5, 20이죠? 4, 5, 20. 자, 2002로 계산할 때. 4, 5, 20이에요. 그럼 여기가 500, 여기가 400이면 이게 방 2000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방 4000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방 4000이는, 요거는 그대로 두고 이걸 2배로 해야죠. 자, 그래서 방 4000리는 자, 1 곱하기 40이라고 그랬어요. 1 곱하기 40. 1 곱하기 40. 근데 요걸 조금 네모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 곱하기, 가로 10 곱하기, 예? 위로 4 정도 되겠죠. 10 곱하기 4도 되죠. 이것도 방사천리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8 곱하기 5도 되겠죠. 예? 이쪽이 5고, 이쪽이 8이고요. 8, 5, 40도 40개가 나오잖아요. 8, 5, 40. 이런 식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뭘 만들어 놨냐면요. 이덕일 교수가 왜 틀렸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계산한 게 이게 지금 가로 4천, 이게 사방 4천이에요. 가로 4천, 세로 4천이에요. 제가 이걸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여기도 4천, 여기도 4천인데 위는 더 왜 넓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구가 둥글어서 그렇습니다. 이쪽이 더 좁죠. 지구가 둥그니까. 그걸 넓적하게 펴놨기 때문에 똑같은 4천인데 여기가 더 멀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길이를 재면 제가 이거 지도에서 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4, 4, 16이죠. 16. 1600, 1600, 1600, 1600이에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4천이다. 이덕일 교수가 얘기하는 사방 4천이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방 4천리. 그럼 부여가 삼한이 이만하다고요? 너무 크죠? 너무 큽니다. 만약에 이덕일 선생의 말이 맞으려면요, 이게 맞으려면요,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제가 뭘 표시했을까요? 이거 초나라를 표시한 거예요. 초나라는 기록에 방 5천리라고 나옵니다. 방 5천리. 방 5천리.
근데 이덕일 선생 말씀대로 이거를 사방오천리다. 예? 사방오천리라고 계산을 하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사방오천리예요. 자, 그래서요. 5천리면은 2,000km쯤 되는 거죠. 2,000km. 자, 여기도 4,000이라고 돼 있죠. 지금 2,000km, 2,000km, 2,000km예요. 자, 그러면 이덕일 선생의 말씀이 맞다면요. 초나라 하나로 이미 중국 전 대륙을 뒤덮었어요. 초나라 하나로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진, 연, 제, 조, 위, 한, 전국 칠흥이죠. 이 6나라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여기에. 이미 초나라 방오천리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덕일 선생이 말씀하시는 방사천리는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의 말대로 자, 이 자료를 다시 보시면요. 이거예요, 이거. 예, 저의 말대로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분을 기준으로 중산국과 송의 크기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한 병 92.8kg라는 뜻이고요. 이게 방 500리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겹쳐 놓은 거거든요. 인분을 기준으로. 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이제 위치에다 표시한 거예요. 위치에다가. 그래서 이게 초나라 방 5천리다. 제나라 2천리. 조나라 2천리. 자,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출처가 있어요. 전국 체계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여 방 2천리도 요만한 것이다. 그리고 방 4천리가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거든요. 요만하기 때문에 요쪽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쪽에. 요 정도. 방 2천리. 사만이 있었다면 요 정도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시대라는 게 뭐 요 정도 크기다라는 겁니다. 전국시대라는 게. 물론 여기에 표시한 거는요. 정사각형으로 가정을 하고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루트를 씌워서 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한 겁니다. 실제 영토는 이렇지 않겠죠. 여기 빈자리가 없겠죠. 뭐 이렇게 꾸불꾸불 생겼겠죠. 여기도 꾸불꾸불 생기고. 그런 거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영상을 좀 볼까요? 자,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아까 본 대로 마한진한 변환 이렇게 써놨는데 외와는 접해 있는 게 아니죠. 일단 바다 떨어져 있죠. 대방군의 남쪽에 있는. 자, 이거는 식민사학에서의 대방군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 자, 이덕일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방 4천리가 요거보다 작잖아요. 요거보다 작습니다. 요만하다고 보면요. 요게 일단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들어갈 수도 있는 크기예요. 자, 이덕일 선생님의 주장은 제가 직접 통화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그러면 방사천리가 여기 들어가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장한 것이 외놈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억지를 썼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크다고 주장을 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면 외놈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방 2천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 맞는데, 요 크기는 맞는데, 이 위치가 아니고, 제 말씀은 이 위치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대방의 남쪽,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하고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덕일 선생님의 말이 여기에 없었다는 건 맞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큰 거는 아니다. 요 부분이 틀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방사천리가 사만이 여기도 아니라는 건 동의는 하지만 일단 크기가 다르고 위치도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이 아니고요. 예. 요동 쪽이 요동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예. 아, 요쪽이죠, 요동. 예, 예. 요동. 여기
요양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예. 요양 있는 이 지역이 아니고 이쪽이 대방 남쪽이 아니고 이쪽이 대방 남쪽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크기는 이만한 게 아니고 요만한 거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내용을 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끊을까요? 좀 더 들어볼까요? 근데 이 대방군을 갖다가 황해도에 갖다 놓고 황해도에 대방군이 있었으니까 그 남쪽에 사만이 있었다 이렇게 쓰는 건데 문제는 이 사만에 대해서 삼국지는 뭐라 그랬어요? 사방사천리라고 써놨죠? 자, 사방사천리라고 안 써놨어요. 예, 예. 이분이 오류를 범하시는 겁니다, 지금요. 예. 물론 식민사학에 이거는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사만이 한반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라도에 가서 마한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방사천리 되는 데서 마한진한 변환을 찾아야지. 왜 이 말씀도 틀렸죠? 사방천리밖에 안 되는 예. 데서 마한진한 변환을 사방천리, 사천리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갖다 놓고 거짓말 시키냐 하는 이야기예요. 삼국지 보고 다 쓴 건데 중국 삼국지가 사만을 갖다가 사방사천리다 라고 써놨으면은 사방사천리 지역에 가가지고 써놔야 되는 겁니다.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방사천리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직접 연구해 보셔서 빨리 깨우치고 바꾸시기를. 이거는 누가 강요한다고 바꾸지 않습니다. 사학자들은요. 스스로 공부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힌트는 드렸으니까 이덕일 선생님도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방사천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면적의 개념이 맞다는 걸 저는 깨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렇게 그린 거 보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삼국지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마한진한 변환이 사방사천리라고 써놓고 고구려가 이천리라고 써놓고 부여도 이천리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것만 해도 자, 그러면 고구려의 초기 면적도 2천리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 잡으시겠죠? 예. 고구려도 요만한 거예요. 초기에는요. 예. 나중에 커졌을지 몰라도요. 자, 그렇습니다. 8천리잖아요. 그럼 이거 다 합쳐봐야 몇 리 됩니까? 여러분, 한 변이 8천이면요. 아시아를 다 덮습니다. 예. 이덕유 선생이 틀리신 거예요. 이게 다 합쳐봐야 4천리 반도 안 되죠?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본인 스승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이덕일 선생님의 이 강의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덕일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한 변을 사천리로 보는 사방사천리라는 개념은 틀렸다. 사방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사방으로 보면 안 되고 평방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평방으로.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원포인트로 이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북경반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